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걱정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헌재에서 오늘 이제 선고가 있었죠. 여러 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었는데 만장일치로 그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도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헌재가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심했던 게 예를 들면은 그 유우성 간첩 그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검사가 탄핵됐는데 거기에서도 그때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은 파면을 시킬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소수 의견으로 나왔어요. 개별 의견으로 3명이 네.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게 열린우리당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쨌든 최재 감사원장도 문제가 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의 논리와 이제 헌재의 법의 논리나 이게 탄핵 심판의 논리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거를 보면서 윤석열은 8대 0으로 탄핵되겠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야 이제 이거 뭐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기각됐으니까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파적으로 헌재가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정파적으로 막 이렇다면은 4대4 뭐 5대3 이렇게 나오면은 야 그러면은 윤석열 것도 그러면 정파적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스탠스대로 원래 그 진보 보수 그런 거 할 것 없이 그 논리대로 자기들이 봐왔던 논리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다 그냥 네. 탈핵 기각한 거잖아. 전원 만장일치. 그렇죠. 네. 윤석열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거하고는 너무 위법 위원이 많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걸 보면서 8대 0 그 파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먼저 함으로 인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권영세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는 네. 그렇게 권영세가 네네. 했나? 네. 약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헌재의 함정에 빠진 거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신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8대 0으로 이거 파면되면은 이제 자기들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탄핵 선고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복은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본인이나 하세요. 남한테 그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수호하자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수호가 민주주의 안에 핵심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 승복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법원 들어가서 난동 안 부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김준일 대표님이 그 정치와 법 논리가 다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윤석열 탄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장에서 윤석열 뭐 불법 감금이다, 뭐 탄핵 무효다 아무리 하더라도 외쳐봤자 네.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물론 정치적 사법기구니까 정치적인 판단도 일부 가미가 되지만은 그래도 법률적 판단은 광장의 목소리와는 다르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보니까 뭐 국민의힘 쪽의 논리가 뻔히 예상돼요. 아, 왜 탄핵 남발해가지고 국정 발목 잡고 이러니까 내란을 하지. 내란이 정당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지. 예. 근데 여기선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막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탄핵을 요 정도 사안이 지금 헌재에서는 인정 안 했지만 충분히 탄핵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재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탄핵 소추권 남용 아니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헌재가. 그래요? 남용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대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요걸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뭐 탄핵을 너무 남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결정문과 완전히 왜곡해하는 해석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 탄핵소추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학습을 해서 아는데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는 경우가 3% 정도 있습니다. 3에서 5%인데 윤석열 한동훈 이 특수부 검사들은 거의 한 30% 정도 무죄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 무죄 나왔죠. 임종원 무죄 다 적폐수사 거의 다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나왔다가 의결했다가 기각됐다. 검사가 기소했다가 무죄 받았다.
그 논리랑 똑같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만큼은 요거 탄핵 남용 프레임 네. 입에 자꾸 채우겠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자기들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 중에 전 눈여겨 들어왔다는 게 민주당한테 승복해라. 그거는 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뒤에 말을 붙였는데 전제를 달았는데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흥미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누구였죠? 그 석동현이었나? 한참 전에 그때 승복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나가면서 네. 예, 한참 전에 그게 근데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후 변론 하기 한참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이게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국민의힘에 이제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해서 당 대표로서 한 얘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좀 손 좀 떼주지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를테면은 나는 이거 불복한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광장에 나가고 고성국 TV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제 신 스틸러가 아니라 이제 주연 배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로 다 가죠. 모든 대선 국면에 카메라가. 네. 거기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봐야 되는데 다 모든 카메라가 모든 언론이 다 그거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극우들 더 준동해 가지고 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이제 더 뽑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관리 좀 할게 제발 플리즈 제발 이제 그 정도 톤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윤석열 대통령 혹시라도 유튜브 한다 그러면 이름 하나 미리 좋았어요. 아니 뭐라고 줬어요? 예. 성렬 쿡 TV. 요리 먹방 TV입니다. 쿡방이야? 성렬 쿡 TV. 아,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 거기서 이제 그렇지. 씹는 거죠. 오로지 예. 국민 말고 이제 오모리 김치찌개. 김치와 찌개, 오로지 맥주와 안주 이렇게 갑니다. 단일 품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치찌개. 아니, 하루는 우리- 참치도 넣었다가 하루는 돼지고기도 넣었다가 이렇게. 우리 곽수환 씨가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게 승복을 대통령이 하겠다는 뜻을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 권영세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탄핵 인용이 됐어요. 파면이 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울지 않을까요? 아, 뭐 근데 근데 승복을 그때 네. 가면은 상식적으로 그래도 하겠죠라는 말은 약간 안 나옵니다. 이 워낙 상식 밖의 행동을 그렇지. 예측 불가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윤석열의 말대로 뭐가 되진 않겠지만은 아니 네. 제가 그러니까, 네. 최근에 어떤 모 방송에 나갔다가 내란 진압이라는 말을 썼다가 살짝 꼽을 먹인 적이 있거든요. 내란 진압? 네, 내란 진압이라는 말을 썼다가 오. 살짝 이제 꼽을 먹어서 제가 이제 안 나가기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란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방송 나가서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뭐 진압이라는 것도 당연한 맞아요. 개념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정도로까지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그 어려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제가 내란이란 말 괜히 그 방송에서 꼽을 먹었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 공소청에 보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네. 저는 수개로 바꿨을 뿐이고 내란 수개는 당연히 진압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상황까지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이라면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란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킬 거고 또 헌재의 결정에도 최상목도 좀 불복하고 있는데 그렇지. 윤석열이라고 그 승복을 할 리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더 앞서는 건 사실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헌재를 향해서 그 여당이라든가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은 본인의 사건이 가장 누가 봐도 중대하고 중요하고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다른 사건부터 먼저 해라.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선고 일정이 실제로 이 두 사건은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혹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지냐.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기준으로 하면은 최후 변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만에 이제 선고가 났잖아요. 11일 만에 예,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일 만에. 11일 만에. 네, 14일, 11일. 11일. 네. 근데 이미 오늘이 지금 17일 만에? 그러니까 많이 지났죠, 이미. 예. 16일 네. 되고 내일이 17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약간의 발언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거는 네. 기각될 거다라고 봤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걸린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논쟁이 있었지만은 압도적으로 국민의 여론조사로도 그렇고 국민의 80%막 광장에는 전부 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거 압도적으로 있었으니 이제 더 짧게 이제 걸렸던 그런 게 있고 지금은 뭐 어찌됐든 여론조사를 보면은 6대 3.5 정도 60대 35 정도로 찬성과 반대가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굉장히 절차적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핵을 이제 평의가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런 절차적 문제의 해소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주로 왜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하나씩 다 해소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감사원장 8대 0으로 기각 났으니까 윤석열도 기각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률을 보면 독립된 이제 게임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동전 정기를 했는데 이게 안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그러면은 안면 나올 전혀 다른 확률이 문제죠. 떨어지냐? 예. 어차피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헌재가 오히려 신중을 기하는 거는 지금은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됐을 때 논란의 소지, 반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화하기 지금, 위한 방책이다. 지금 그래서 네.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헌재는 재판 연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다 써와요. 그러니까 인용 버전, 기각 버전 아, 이렇게 다 그래요? 써와서 이제 선택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헌재가 그 판단해야 되는 내란 행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이거는요 저한테 쓰라 그래도 전 3시간이면 써요. 이미 사실관계 공소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긁어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절차 위반하고 실체 위반 뭐 너무나도 이거는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필휘주로 쓸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네네. 뭐 자료 찾을 것도 없어요. 사진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오래 걸리느냐 설례보다 그 이유는요. 오늘도 선입선출 원리를 통해서 한덕수 먼저 하라라는 논리를 격파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격파합니다. 지금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숙 탄핵 결정만 빼면 나머지 권한쟁의 2건도 다 만장일치. 그리고 이번에 탄핵 4건도 다 만장일치예요. 이 얘기인즉슨 이 혼란의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내리더라도 인용하더라도 6대2로 하면 또 국론문열 생기는 겁니다. 왜? 아니 2명이 맞다하지 않았냐. 이거 잘못됐다. 그렇지. 좀만 더 잘해봤으면 이거 5대3으로 원래는 기각인데 이거 잘못돼. 이게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헌재가 저는 8대 0으로 가는 노력을 내부에선 평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상목이 결국에는 대행인데 그분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 결정문 취지대로 안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복. 아, 마흔여 재판관? 마흔여 재판 이만 안 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까지 됐는데 그 즉시 항고 안 하면서 뭐 지기현 재판장의 이상한 논리라든지 그 재판장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국론 분열의 우려가 너무 크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헌재의 결정을 현실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한 저는 치열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또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속한 분이죠. 대법관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이게 뭐 국회 나와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 따를 의무가 검찰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다. 국민의힘에서 막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쏘아붙이죠, 지금. 엄청나게 네. 쏘아붙이니까 아니 법원은 법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검찰은 네. 검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서 보기에 우리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은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문 보면은요 이러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게 아직 선례가 없으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거의 명시적으로 써놨어요. 이거는 못 알아먹으면 바보야 솔직히. 맞아요. 예, 결정문에도 예. 네, 결정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도 지금 여기 법원행정처장이 2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전례가 없으니까 이거는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라는 거 하나. 2번째는 검찰에서 최근에 대검에서 이제 일선에다가 원래대로
구속 날짜는 일자로 계산하라. 근데 뒤에다 신속히는 하라며. 또. 신속히나 그런데 네.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문제 생길 수 있으니 며칠 더 앞당겨서 신속히 해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선에도 있으니까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재명을 위해서 즉시 항고를 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슨 네.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다 풀어달라고 요즘 하고 있어. 지금 김영선도 풀어달라고 그래. 맞아요. 지금 명태균 영태균도 풀어달라고 그래. 풀어달라고 그래. 지금 구속취소 열풍입니다. 열풍. 아니, 지금. 오빠라지 전국에- 카페 난리 났죠. 오빠라지 카페? 난리 네. 났어요, 지금. 숭어가 뛰니까 전국에 어물전에 망둥어 꼴뚜기 지금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다 풀어달라고. 이 혼란에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대법관이고 법원 행정의 최고봉인 행정처장이 했는데 그 얘기 좀 들었으면 좀 숙고를 해서 즉시 항고든 보통 항고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법원의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비판을 했고 잘못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회피하는 판단 아주 매우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저는 아주 정치적인 판결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이 시스템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거든요. 판사가 다 잘하면 단심제로 하지 못 들어 삼심합니까? 아니,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판사의 법과 양심 우리가 제도로 보장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는 없고 좀 비판을 하지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넘어왔을 때 즉시 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석방을 안 한 상태에서 다투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뭐라 그러냐? 아 이건 가만히 보니까 위헌의 느낌이 나. 그러니까. 필이 위헌이야. 안 지켜버려요. 필이 위헌이야. 예비적으로 왠지 느낌이 위헌 같아. 느낌. 내 받아보지도 느낌. 않고, 결론 받아보지도 내 않고. 느낌. 네. 검찰 느낌. 법을 느낌으로 합니까 지금? 뭐 느낌표예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완전히 법을 어기고 있어요. 완전히 법을 어기고 있고 이게 사실 예규까지 들어가면 전 사실 심우정 총장 저는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검 예규에도 검찰총장이 특수본 박세현 특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본은 수사하고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휘를 검찰이 했다? 지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즉시 항고 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부터 먼저 풀어준 겁니다. 근데 이런 선례가 있다고는 해요. 2018년도에. 그리고 즉시 항고를 또 했거든요. 네. 선례가 있으면 즉시 항고를 이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검찰이 뭐라 그러냐? 아 그때 그거 2018년도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똑같이 잘못된 길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잘못된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즉 검찰이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네. 오직 성렬과 건의만을 위해서 지금 아까 네. 그 백드롭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검찰이요 양심이 있으면요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아직 즉시항고 포기서를 안 냈으니까 어제 천대엽 맞아요. 법원행정처장이 네. 국회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내일까지는 기회 있다. 예. 금요일까지는. 기회가 네. 있습니다. 이게 7일이 만료되면 소멸되죠. 그렇지만 아직 하루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이고 단독 관청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처분권자예요. 이거는 보통의 어떤 뭐 사무관, 서기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단독 관청으로서 이거는 저 박세현 본부장에 대한 심우정의 총장의 지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은 누구라도 낼 수 있거든요. 그 즉시 항고서를 지금 내야 됩니다. 이걸 안 내잖아요. 그러면서 심우정이 뭐 이렇게 지휘했으니까 우리는 못했어. 이런 식의 핑계 안 통하는 거예요. 검사 누구라도 정신머리 제대로 한 명이라도 박혀 있으면 오늘이라도 퇴근 전에 네. 바로 즉시 항고서 내야 됩니다. 오죽하면 일국의 법원행정처장이 네. 이걸 지적을 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검찰은.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도 검찰인데 저는 사법부도 사실 직위원 판사가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 즉시한 거 안 했어. 뭐야? 혹여나 나는 하길 바랬는데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라 선의에 기대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에서도 직권 구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장을 재구속할 수 있죠. 네. 재판에. 근데 그걸 아예 안 하고 있잖아. 안 했지. 검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욕 먹어야 된다 이거. 같이 욕 먹어야 된다. 지금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나 정확한 지적. 맞아요. 무책임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심한 놈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었어. 예. 윤석열은 무슨 논리와 무슨 증거를 니들이 가져와도 나는 윤석열을 석방할 거야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적의 논리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018년에 의정부지검에서 구속 취소 법원이 결정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검찰이 풀어주고 네. 그때 즉시 항고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재구속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윤석열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데 무적의 논리잖아. 그때 틀렸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틀렸는데 어. 지금 그 틀린 대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틀린 논리대로. 그러니까 지금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구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례가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석방이 맞아요. 됐음에도 예. 불구하고. 재구속을 했죠 다시. 예. 그러니까 이게 무적의 논리인 거야. 그때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은 그냥 좀 포기하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연인이 됐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 기타 등등을 해서 구속할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별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예, 별건이 아니죠 이제는 이제 네. 그 형사소추상 이제 다 수사 받아야 돼. 다 수사 받아야 되니까 자연인으로 이제 대통령이 아닐 때 그때 구속하면 되니까 조금만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네. 기다리셔라. 검찰은 못 바꿔요. 제 말은 뭐냐면은 아까 그 2018년도의 사례를 검찰이 지금 설명하기를 그때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해서 다시 잡아왔는데 그게 다 잘못됐대요. 검찰과 법원이 다 잘못해서 자기들은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말과 과거를 지적하는 그 오류라는 말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부의 지시. 지금 상부 심우정 총장이 대검 회의를 거쳐서 석방을 지휘하고 그럼 누군가 석방 지휘서를 썼을 겁니다. 아니, 그렇죠. 네. 그 사람 책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절차 없이 했다는 거. 왜냐면 과거 사례가 잘못됐다면서요. 이 의정부 사례가. 그럼 그 사람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준 사람.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잡으려면 그때 의정부에서 했던 예가 있으니 즉시 항고서를 지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간 보내가지고 안 넣잖아요. 이거 완전 고의입니다. 저 어제부터 지적했고 오늘 아침에도 지적했고 오후에도 지적했고 지금 또 지적하고 밤에 또 할 거거든요. 계속 떠들고 다닐 건데 이거 안 하면 네. 검찰은 진짜 심우정만 욕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 박세현 본부장 뭐 하는 겁니까? 27시간 동안 막 줄다리기 하면서 즉시 항고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저기는 석방해라. 막 엄청 저항한 것처럼 멋있게 포장됐잖아요. 아니에요. 드라마인 줄 알았어. 정말로 윤석열을 도와주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하고 이거 있는 완전 건데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도 되면. 이제 특별수사본부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만도 못해. 옛날에 윤석열. 아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예를 들면 아 그때 막 여주지청장 할 때 와가지고 막 네. 고검장 울리고 아니 그 지검장 울렸잖아요. 조영건 지검장 네, 울었잖아요 그때. 네. 아니 심우정이를 울려야지. 근데 이거를 아무도 대한민국의 그 법무부가 영어로 저스티스 아닙니까? 저스티스, 디파트먼트 오브 예. 저스티스 아니에요. 정의를 관장하는 관청이 예규도 안 지켜, 법도 안 지켜, 형소법도 안 지켜. 그러면서 누굴 처벌해요? 누굴 처벌해요? 자기가 법을 안 지키면서 지금 말이 됩니까? 검찰의 네. 논리를 논리를 신인규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10년 전 영화가 빡 떠오릅니다. 아 그래 무슨 영화죠?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렇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적이네. 정확한 야, 영화 오늘 제목이네요. 물레동에 써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아 지금 막 떠올랐어요. 막 떠올랐어, 왜 예. 이렇게 익숙하지 하고 보니까 이 영화 제목이 아니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지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수본 안에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 핑계 대지 말고 자기 권한을 독자적인 주체로서 그렇죠. 활용해라. 자기 네. 권한을 권력자를 지금 향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써야 정의라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 검찰이 이거는 본인들이 이 숙제를 스스로 풀어내야 아니 근데 내야 결국은 된다는 대검이 이제 입장문을 내놓고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사족을 다는데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표현을 썼냐?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게 아니 나는 진짜 이런 표현이 너무 싫어요, 솔직히. 이럴 때만 외부의 영향에 안 흔들린데 법원에서 얘기하는데 행정처에서. 아니, 예. 이미 건희한테 많이 흔들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 그때는 폰을 뺏겼죠. 폴검. 그러니까 폴검.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뭐 가당치도 않다. 솔직히 검찰이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 신인규 대표님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심우정은 탄핵하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을 하면은 이거는 높은 확률로 기각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면죄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네.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도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예전에 전례가 있죠. 네. 네. 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는 높은 확률로 징계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사례를 남겨놔야 돼요. 따져봐야 된다. 근데 어떤 논의가 오갔고. 네. 어설프게 지금 탄핵을 해봤자 실익도 없고 그리고 또 뭐 30번째 탄핵했다고 공격만 받을 거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할 필요 없고 징계를 이제 적절할 때 네. 들어가는 게 맞다.